(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론 분산 분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은 크게 1원 분산 분석하고 2원 분산 분석으로 나뉩니다. 1원이라는 것은 인자가 하나라는 거고 하나, 2원은 인자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산 분석을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가설이 이렇게 되는데 평균에 대한 검정이 평균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검정인데 그러면서도 분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모집 단위 두 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1과 2가 있다면 μ1과 μ2가 같은지 다른지 하면 표본 평균을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분산을 비교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한다는 점,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분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그게 나온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서 드리질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T검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여기 보다시피 3개 이상의 평균이 다르냐 같냐를 검증할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해요. T검정은 모집단위 2개의 한정에서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독법인데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철이 A, B, C가 있어요. 수준이라 하는 게 더 적당하겠습니다. 수준 A, B, C가 있고 5명씩 15명 임의로 추출했대요. 그 상황을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는데요. 표본을 추출했어요. 5명씩 1, 2, 3, 4, 5 1, 2, 3, 4, 5 해서 5명씩 표본을 추출하고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각 모집단에서 동일하게 5명씩입니다. 총 표본 수는 15입니다. 자,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분산 분석표예요. 이거의 빈칸을 메우고 그 다음에 뭘 답하라고 했습니다. 분산 분석은 여기다시피 가설의 설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준 A의 평균과 수준 B의 평균, 수준 C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 분석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하고는 약간 글자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여기는 오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오차는 뭐냐 하면 처리 요인이 있고요. 또한 모르겠는 요인, 타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 타요인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유도를 보면 수준수 K가 3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K-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K 곱하기 N-1 했는데 이 N이 5명씩이라 여기 따르니까 3 곱하기 5에 빼기 1에서 14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5명씩 했지 않습니까? 표본을. 근데 표본을 꼭 5명씩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표본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1, 여기는 N2, NK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반화를 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 표본수 빼기 1로 하는 것이 좀 더 확장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본의 개수가 5로 동일할 때나 동일하지 않게 N1, N2, NK일 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총 표본수가 15니까 거기서 빼기 1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도 이 경우에는 맞지만 표본수가 다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돼요. 다시 할게요.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요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k-1이니까 2죠. 여기가 14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 식은요, 표본의 개수가 동일할 때만 적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가 좀 달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처리 차이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고, 요거는 뭐냐면 모르겠는 부분, 오차 또는 처리 외 다른 요인에서 생긴 부분입니다. 평균 제곱이 나왔는데 평균 제곱은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제곱합이죠. 제곱합이라 하면 제곱을 한 거에 시그마예요. 그거를 평균을 내려면 나누기 자유도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값은 768 나누기 12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의 값은 3 아니고요, 2입니다. 니은의 값 10이 맞고요. 디귿의 값 64, 이거 계산하면 64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 1%에서 검정할 때, 이제 검정을 하려고 해요. 균무가설이 맞냐 대립가설이 맞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 검정하는 방법은 이래요. F값을 보면 되겠죠. F값이 임계치가 여기 있을 때 F값이 이쪽에 있으면 균무가설 채택하고 이쪽에 있으면 균무가설 기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F값을 알 방법이 없어요. 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대신하면 되냐 하면 P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균무가설 기각하려면 언제 기각하냐 하면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균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균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럼 P값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F값이 계산되어 있어요. 16.84라고 나왔는데 이때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P값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요. 유의수는 1%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1%입니다. P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0.0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선이 빨간 선의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0.03%고 여기는 1%입니다. 오른쪽 면적이 훨씬 작죠. 0.03%가 따라서 노란 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P값이 여기 있고 여기에 0.03%예요. P값이 알파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각 영역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각합니다. 기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균무가설 틀렸다는 얘기고, 속도법 ABC의 A의 평균, B의 평균, C의 평균이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속도법에 따라 책 읽기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